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인 보통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채널에 하려니 뭔가 쑥스럽네요. 말주변도 없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집과 다를 것 없이 정말 평범해요. 남편은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고 저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다만 좀 내세우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뽐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좋은 건 떠들어야 하니까. 잘난 것 없는 저에게 자랑거린 남편밖에 없으니까 대놓고 자랑 좀 할게요. 미워하지 말고 봐주세요. 저희 남편은 퇴근길에 꼭 뭐라도 하나씩 사와요. 비싼 건 아니에요. 길거리 음식이나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아니면 그냥 길가에 떨어진 꽃이라도 가져와요. 여보, 이거 보니까 당신 생각났어. 라면서요. 어제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왔는데 겨울이니까 따뜻한 거 먹어야지 하면서 품에서 꺼내는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품에 안고 왔다고 생각하니 고마워서 코끝이 찡했어요. 아침에 제가 도시락 싸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이라며 볼에 뽀뽀하고 나간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좀 그만해요. 창피해요. 라고 해도 우린 여전히 그래요. 그네가 엄마 아빠는 희한하다니까 친구들 부모님은 안 그러던데 하면 남편이 그건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야 하고 대답하죠. 주말이면 우리는 손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팔짱 끼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커피 한 잔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데이트 코스예요. 지난주에는 산책하다가 만난 동네 할머니가 아유 젊은 사람들이 참 보기 좋네. 요즘 이런 부부 보기 힘든데 하셨어요. 우리가 40 중반인데 젊은 사람이라니 황송해서 둘이 한참 웃었답니다. 시댁 모임에서도 우리 부부의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밥 먹을 때도 서로 반찬 집어주고 남편이 제 어깨 주물러주고 저는 남편 옷에 묻은 먼지나 음식을 닦아주고요. 지난달에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모였는데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접시에 덜어주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너희는 아직도 신혼이냐? 하시며 웃으셨죠. 그렇다고 민망할 정도로 애정 행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서로를 존중하고 위한다는 걸 표현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모습을 제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동생의 아내, 저의 손아래 동서예요. 당시 서방님네 부부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동서는 35살로 저보다 11살이나 어렸죠.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고 연봉도 2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구청 소속 공무원인데 동서가 훨씬 더 잘 나가고 하도 큰 소리를 치니 집안에서 기를 못 펴고 살았죠. 동서도 처음엔 나름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시댁 어른들께도 깍듯했고 저한테도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랐죠. 그런데 그건 그저 처음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한 연기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 시어머니 생신 모임 때의 일이에요. 저희 부부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면서 여보, 이 머리핀 예쁘다. 언제 샀어? 하고 물었죠.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3,000원에 샀어. 하고 대답하자 남편이 3,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보다 더 예뻐 보이네. 라고 답했거든요. 그때 동서가 이 대화를 어디선가 듣고 오더니 우리를 보고는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엄마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직도 그러고 사세요? 중년 부부가 무슨 고등학교 애들처럼. 그리고 3,000원짜리 머리핀은 너무 웃기다. 전 그런 거 차마 못하겠던데.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온 샤넬백을 일부러 크게 테이블에 올려놓더라고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자랑 좀 해도 돼요? 이거 지난주에 출장 갔다가 파리에서 산 거거든요. 한정판이라 한국에 딱 5개밖에 안 들어왔대요. 가격은 형님은 들으면 놀라실 테니까 말 안 할게요. 반 농담인 것처럼 말하기에 저도 그냥 웃으며 예쁜 내 동서 잘 어울려 하고 넘겼지만 속으론 좀 서운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해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뭐 제가 평소에 곰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쉽게 대하나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가방이 다 뭐냐?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시자 동서가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요즘은 가방도 투자예요. 이런 명품백은 나중에 되팔아도 값이 올라요. 형님은 이런 거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전 재테크 차원에서 명품 사는 거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동서의 자랑은 계속됐어요. 새로 산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며 이게 3천만 원인데 변호사들 사이에선 기본이에요. 라고 하고 다음 달에 간다는 두바이 여행 계획을 늘어놓으며 퍼스트 클래스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형님은 비행기 이코노미만 타보셨죠? 하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린 우리대로 행복하니까 하고 속삭였지만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미안해했어요.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한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린 알잖아. 저에게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동서의 부신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꼭 우리를 깎아내렸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조카들 교육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한 달에 35만 원이라고 하니까 동서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35만 원짜리 학원이요? 그런 데서 뭘 배우겠어요.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영어 과외만 200만 원이에요.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 원어비 선생님한테 1대1로 배우거든요. 시어머니가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비싼 과외가 필요하니? 하고 물으시자 동서는 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어머님, 교육은 투자예요. 형님처럼 그냥 동네 학원 보내면 애들 미래가 빤하잖아요. 우리 애는 국제중 보낼 거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아, 형님은 애들 대학 등록금은 준비되셨어요? 요즘 사립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넘는데 미리미리 하셔야죠. 제가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동서가 또 비꼬았죠. 그래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근데 형님, 요즘도 시장에서 장 보세요? 전 유기농 매장에서만 장 보는데 일반 마트 음식을 농약이 걱정돼서 못 먹겠더라고요. 특히 애들 먹을 거는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 장 보는 데만 5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한우 등심을 샀는데 1kg에 15만 원이더라고요. 뭐 비싸긴 해도 애들 건강을 생각하면 아낄 수 없죠. 형님은 한우 자주 드세요? 보다 못한 시동생이 여보 그만 좀 해 하고 조용히 말렸지만 동서는 그게 더 자극이 됐던 건지 목소리를 높였죠.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내가 형님이랑 수다 좀 떨겠다는데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얘기 못하냐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뭘 준비할지 이야기하다가도 또 한바탕 하곤 했죠. 제가 이번엔 제가 잡채하고 전 준비할게요 했더니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직접 만든 음식도 좋지만 전 이번에 호텔에서 세트 주문했어요. 호텔 한식당에서 만든 거라 퀄리티가 달라요. 100만 원짜리 세트인데 뭐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우시려나?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참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잘났니? 큰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호텔 음식보다 100배는 낫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성이야. 동서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금세 다시 반격했어요. 전 시간이 없어서요.
변호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형님처럼 파트타임만 하면 시간이 많겠지만. 그 말에 시동생까지 여보 그만 좀 하랬잖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글쎄. 뭐가 너무해? 난 팩트를 말하는 거야. 형님이 카페에서 시급 10,000원 받고 일하는 동안 난 시간당 50만 원 벌어. 그게 현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나한테만 뭐라 하지? 그때 갑자기 동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서. 그러곤 황급히 밖으로 나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업무 전화라고 했는데 친근해 보이는 남자 목소리가 슬쩍 들렸거든요. 시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시어머니는 70을 넘기셨는데도 정정하시고 특히 눈썰미가 좋으세요.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 변화도 다 캐치하시죠. 어느 날 시댁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부르셨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죠. 준우애미야, 많이 속상하지? 민정이 제가 매번 걸고 넘어지잖아. 에휴,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나도 다 들었어. 시장에서 장 본다고 무시하고 애들 학원 싸다고 무시하고. 근데 있잖아, 내가 볼 땐 걘 너희가 부러운 거야. 저희가요? 저희가 뭐가 부럽다고요. 동서는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사과를 깎으시던 시어머니가 칼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희는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잖아. 돈 없어도 행복하고. 작은 며느린 돈은 많아도 부부끼리 제대로 대화를 안 해. 밥 먹을 때 봤지?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내 입장에선 애비가 안쓰럽지. 집에 가면 기도 못 펴고 말 걸어도 집사람이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때 마침 동서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것 봐, 또 전화야. 변호사가 주말에도 저렇게 바쁘니? 뭔가 이상해. 그냥 일이 많은가 보죠 어머님. 아니야, 저번에도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무슨 일 전화를 하는데 자기야 소리가 나와. 자기야요? 그래, 내가 귀가 안 좋으니 다 듣진 못했지만 무슨 비밀이야 이런 소리까지 했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내용을 들으셨다니. 어머님 정말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다니까. 성규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요즘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졌대. 민정이가 야근한다면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술 냄새도 나고 향수 냄새도 진하게 난대잖아. 글쎄.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내가 보기엔 바람이야. 여자가 남편한테 관심 없으면 다른 남자가 생긴 거거든. 특히 돈 많은 여자들이 더 그래. 돈도 있겠다 재밌는 밖으로 놔두는 거지.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추측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야. 지난주에 성규가 별 생각 없이 말한 게 있거든. 어쩌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찍힌 내역이 몇 개 있었대. 그것도 낮 시간에. 무슨 변호사가 그렇게 국내 여행을 다니니? 저도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동서가 요즘 부쩍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더 화려하게 입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저 내 생각이 틀리길 바랄 수밖에. 준우애미야, 넌 정말 복받은 거야. 큰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니? 아침에 출근할 때도 다정하고 퇴근하면서 꽃 사오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사랑 없으면 못 살거든. 그때 동서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기돼 있더라고요. 립스틱도 다시 바른 것 같고 머리도 다시 빗은 것 같았죠. 어머님, 형님이랑 무슨 말씀하세요? 큰며느리 칭찬하고 있었지. 이렇게 가정에 살뜰하고 남편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동서의 얼굴이 또다시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은 왜 맨날 형님 칭찬만 하세요? 제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살림에도 크게 보탬 중인데. 그래, 돈 잘 버는 건 고맙다. 근데 난 부탁한 적 없거든.
어차피 네가 준 돈 네 자식 용돈으로 다 되돌려주는 거 너도 알고 있잖니. 그럴 시간에 네 남편 좀 봐. 집에서 맨날 눈치만 보고 있잖아. 부부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요즘 야근 많아서 그러니? 일이 그렇게 많아? 순간 동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많죠. 케이스가 많아요. 요즘 대형 소송 준비하느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지역 이곳저곳 다니는 거니? 동서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아이 그건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아이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뭐 그리 중요하니? 어차피 애비 네 걱정뿐인데. 그걸 알면서도 등지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동서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화장실 좀 하며 자리를 떴죠. 다음 시댁 모임은 시동생 생일이었어요. 가족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동서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다 말고도 카톡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뭔가 열심히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여보, 오늘은 내 생일인데 핸드폰 좀 내려놓고 같이 이야기하자 했더니 동서가 버럭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24시간 대기 상태야. 그래도 오늘은 뭐? 당신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해? 어린애도 아니고. 분위기가 쌓이지자 제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서방님, 올해 계획은 뭐예요?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시동생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 그때 또 동서의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었는데 동서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먼저 가봐야겠는데요? 동서 지금 가야 해? 케이크도 아직 안 잘랐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을 잡아서. 시어머니가 밤 9시에 무슨 미팅이냐 하고 물으시자 동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외국 클라이언트라 시차가 있어서요.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시동생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동서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서둘러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요. 생일 축하해 여보. 그 와중에 기분 풀어주려는 건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는 건지 시동생에게 볼뽀뽀를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가방이랑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가 잠깐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호텔에서 만나자 라는 내용이었죠. 다행히 시동생은 못 봤지만 전 분명히 봤어요.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서가 나간 후 시동생이 힘없이 말했어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민정이가 이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야, 정신 차려. 네 아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내 분명 다른 문제가 있다. 시동생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에이 문제라뇨 라고 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이번엔 제가 참다 못해 나섰죠. 서방님, 이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동서 요즘 행동이 정말 이상하긴 해요. 심증도 증거잖아요. 뭔가 의심되는 거 없으세요? 그러자 밖에서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동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저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형님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의심? 아니 동서, 우선 진정하고. 불쾌했단 미안해. 난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 형님이나 남편 걱정하세요. 월급쟁이로 평생 아등바등 살 거 생각이나 하시고 남의 집 일을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렇게 발끈해? 동서가 스스로 봐도 이상하지 않아? 전혀 안 이상한데요? 피도 안 섞였는데 가족 흉내 내면서 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 형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을 사람 아니거든요? 변호사인 제가 카페 알바는 형님보다 이상할까요? 그때 시동생이 굳은 목소리로 여보, 형수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시동생에게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은 좀 닥쳐! 맨날 형님 편 만들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기생충처럼 살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어와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여태 참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 못하고 이젠 막 나가자는 거야?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항상 외톨이에요. 다들 형님만 좋아하고 형님은 노력 하나 없이 날로 먹고 전 이렇게 뼈 빠지게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도 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서는 핸드백을 들고 뛰쳐나갔죠. 시동생이 황급히 따라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았어요. 놔둬. 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너도 정신 차리고 알아봐. 그날부터 한 달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사실 46번째 생일이라 특별한 것도 없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아이들이 케이크 하나 사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일 일주일 전부터 남편이 뭔가 들뜬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오면 혼자 씩 웃고 핸드폰으로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제가 뭐 보는데?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핸드폰을 숨기고요. 어느 날은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 자리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 가능한가요? 네, 기념일로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물었어요. 여보, 어젯밤에 무슨 예약한 거야? 남편이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로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생일 전날 밤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살며시 깨웠어요.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왜, 무슨 일 있어? 비밀이야.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 제일 예쁜 옷 입어야 해.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는데? 남편이 씩 웃으며 기대해도 좋아 하고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생일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정장을 차려입고요. 평소 출근할 땐 캐주얼하게 입는데 결혼식 갈 때나 입는 정장을 입고 나온 거예요. 당신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네. 오늘 회사에 무슨 중요한 일 있어? 남편이 활짝 웃으며 침대맡에 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생일 축하해 여보. 이거 열어봐. 왠지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더니 특급 호텔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이 가는 그 유명한 호텔이었죠. 어머 여보, 이게 뭐야? 여기가 얼마나 비싼데? 알아. 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얼만데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 1인당 30만 원인가 그럴걸? 별거 아니래도 30만 원? 그럼 둘이 합쳐서 60만 원이라는 거야? 그 돈이면 세 달치 장을 봐도 되는데.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랴 꼬박꼬박 저축하랴 제대로 돈 쓴 적이 없었거든요. 사치 부리는 건 있을 수 없던 삶이었는데 한 끼 식사에 그 비싼 돈을 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야근 수당 안 쓰고 모은 거야. 커피도 안 사 먹고 담배도 끊고. 오히려 잘된 일이지. 그리고 당신 생일마다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 해줬잖아. 올해는 특별하게 보내자. 제가 말이 없자 남편이 씩 웃으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호텔 우리한테 특별한 곳이잖아. 기억나? 신혼여행 때 여기 앞을 지나가면서 당신이 언젠가 저런 데서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했었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정말 고마워. 근데 너무 아깝긴 하다.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아까운 게 뭐가 있어. 사랑하는 아내 생일인데. 오늘만큼은 우리도 당당하게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자. 아무리 돈이 아깝다 하지만 저도 사실 가보고 싶었어요. TV에 나오는 호텔 레스토랑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랍스터며 스테이크며 디저트도 예술작품 같고요. 알았어. 그럼 곧바로 준비할게. 저는 옷장을 열고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작년 명절 때 좋은 곳 있으면 가려고 산 검은색 원피스였죠. 10만 원에 샀지만 재질이 좋아 훨씬 비싸 보이는 옷이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어서 마음껏 준비할 수 있었죠. 남편도 머리에 젤을 바르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어요. 넥타이도 제가 결혼 10주년에 선물한 것을 맸죠. 여보, 정말 멋있다. 당신도 정말 예뻐.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야. 집을 나서면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어머, 두 분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정말 멋지세요. 하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걸 아는지 남편이 운전하면서도 계속 저를 보며 웃었고요. 여보, 긴장하지 마. 우리도 당당한 손님이야.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이게 뭐라고? 너무 오랜만에 외식이라서 그런가? 나도 떨려. 근데 당신이랑 함께라서 든든해.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TV에서 보던 그대로였어요. 높은 건물, 화려한 입구, 문을 열어주는 직원들, 발레 파킹 직원이 나와 차를 받아갔죠. 어서 오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로비에 들어서니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샹들리에가 어찌나 화려한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곳곳에 놓인 꽃들도 정말 아름다웠죠. 여보, 여기 진짜 대단하다. 너무 낯설어. 그러게. 근데 우리도 여기 있을 자격 충분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 자격으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좀 풀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스토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넓은 홀,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음식 냄새. 프런트에서 예약을 확인하니 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내해줬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창가 특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 제 생일인 걸 어떻게... 예약하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 기대하세요. 창가 자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통창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와, 여기서 보는 풍경 장난 아니네. 진짜 멋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최고로 대접받아야지. 직원이 메뉴를 설명해 주고 갔어요. 작은 뷔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음식을 가지러 가니 정말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라고요. 각종 해산물이 얼음 위에 진열돼 있었고 스테이크는 주문하면 바로 구워주더라고요. 초밥은 주방장이 직접 만들어주고 있었죠. 디저트 코너는 마치 보석 가게 같았어요. 케이크며 마카롱이며 초콜릿까지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죠. 여보, 이거 다 먹어도 돼? 당연하지. 오늘은 다이어트고 뭐고 없어. 마음껏 먹어. 우리는 코스로 나온 랍스터와 뷔페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 키우며 있었던 에피소드들. 여보, 기억나? 첫 월급 타서 당신한테 목걸이 사줬는데 알고 보니 도금이어서 일주일 만에 색 변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도 그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정말? 그런 것까지? 당연하지. 여보가 처음으로 사준 선물인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디저트를 가지러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은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동서와 불편해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시동생이었죠. 형님도 여기 오셨어요? 동서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함께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물론 그땐 몰랐죠. 그 만남이 동서의 인생 최악의 날로 만들어주게 될 줄은. 그 서방님이랑 동서 같이 왔네. 여기서 보니 반갑다. 평소처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동서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같은 원피스에 샤넬백, 비싸 보이는 시계까지 온몸이 명품 전시장 같았어요. 시동생은 저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동서의 표정은 영 못마땅해 보였죠. 형, 오늘이 형수님 생일이신가 봐요. 축하드려요.
시동생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데 동서가 옆에서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좀 신기하긴 하네. 이런 비싼 데를... 설마 신용카드 할부로 오신 건 아니죠? 아주버님 월급으로 여기 올 수 있어요? 한 끼에 30만 원인데? 와인까지 하면 50만 원도 넘을 텐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재수씨. 알뜰히 모아서 왔어요. 아내 생일이니까요. 여기 오려고 알뜰히 모은 거예요? 재밌으시다. 사실 저희는 여기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거든요. 호텔 VIP 회원 같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접해주는 그런. 그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앉으실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솔직히 기분은 똥 밟은 것처럼 정말 안 좋았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뭐해서 수락했습니다.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동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또 핸드폰을 꺼내 들더라고요. 참 부지런하죠? 잠깐만요. 사진 좀 찍어야겠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팔로워가 3,000명이 넘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형님도 인스타 하세요? 아, 안 하시겠구나. 형님 연세엔 카톡도 어려우시겠다.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자 다음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동서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보이며 자랑했죠. 반짝이는 카드를 테이블에 일부러 던지듯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그 VIP 카드거든요. 연회비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아마 형님 1년 월급보다 많을걸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 맞다. 형님은 체크카드 쓰신다고 들었는데 한도가 얼마나 되세요? 100만 원? 시동생이 동서의 팔을 잡으며 당신 밖에서까지 이러지 마. 교양 없어 보여.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동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폭주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냥 난 여러모로 걱정돼서 그러지. 여기 오면 형님네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갈 텐데. 아, 형님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는 낼 수 있겠어요? 큰조카 수능 준비한다던데 과외는 시키세요? 요즘 대치동 과외비가 시간당 10만 원은 하던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난주에도 왔다고 떠들어댔죠. 저희는 한 달에 2-3번은 와요. 회사 근처라 클라이언트 미팅도 가끔 여기서 하고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도 이 호텔에서만 하고요. 아 맞다. 이런 고급 와인 드셔보셨어요? 한 병에 100만 원 하는 샤토마고 2015년산인데 제가 시켜드릴까요? 형님은 평생 한 번도 못 드셔볼 테니 생일 기념으로 제가 살게요. 시동생이 여보 그만하라고 라며 말렸지만 동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형님네한테 좋은 경험 시켜드리려는 건데 오바 좀 하지 마. 아주버님 평소에 와인 좋아하세요? 아 맞다. 소주 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참이슬이요? 진로요?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내와 마시는 소주 한 잔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동서가 한 방 먹은 듯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는 이제 소주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입맛이 고급화되면 그렇게 돼요. 특히 제 입맛은 더 까다로워서 이탈리안 와인도 토스카나 지방 것만 마셔요. 프랑스 와인은 부르고뉴 지방 것만 마시고요. 재수씨, 늘 느꼈지만 말이 참 많네요. 피곤하겠어요, 사는 게. 네? 제가 피곤해요? 남편이 쏘아붙인 말에 동서가 격양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다들 듣게 만든 거죠. 어떤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표정이었고 또 어떤 손님은 휴대폰으로 우리를 찍기도 했어요. 그렇게 동서가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있을 때 품격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걸음걸이부터 남달라 보이는 사람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뜻하지 않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들려와서요. 알고 보니 레스토랑 지배인이었어요. 동서가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죠. 아 지배인님 저 김 변호사예요. 일전에 인사드렸었죠? 여기 단골인데. 지배인은 기계적으로 동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잠깐 봤는데 순간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봤죠.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저 가만히 있고요. 동서는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쪽은 저희 남편, 여기 이분들은 저희 아주버님네 부부신데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있었어요. 형님은 이런 고급 호텔 처음이라서 일일이 가르쳐드려야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테이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직원이 계속 오가며 케어해주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전 단골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지배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곤 조용히 말했죠. 김 변호사님은 정말 자주 오시죠. 특히 평일 낮 시간대. 당신 여기 자주 오는 건 알았는데 평일에도 자주 오나 보네?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클라이언트 미팅도 오고 그랬다고. 그때 또 동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확 밝아졌죠. 방금 전까지 거만했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죠. 잠깐만 자리 비울게요. 중요한 전화라서. 시동생이 또 그러네 라고 했지만 동서님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금방 올게. 정말 중요한 케이스거든. 1000억대 소송인데 상대 변호사가 협상하자고 해. 알아듣지?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어쩐지 신나 보였습니다. 분명 이상했죠? 동서가 나가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동생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집사람이 요즘 일이 정말 많나 봐요. 밤에도 거의 안 들어와요. 뭐 일이 바쁜 거면 어쩔 수 없죠. 형이랑 형님한테는 늘 죄송해요. 저도 너무하다 싶고 부끄럽고 죄스러운데 집사람 말릴 방법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말리면 더 심하게 구는 것. 면목이 없네요. 저희는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가장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레스토랑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다 보이는데 동서가 전화하는 모습이 영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웃으면서 막 손짓하고 머리카락도 계속 만지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심지어 춤추듯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했어요. 지배인이 우리 곁에 계속 서 있었는데 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혀를 쳤어요. 에휴, 저런. 네? 뭐가 저런이요? 시동생이 물었지만 지배인은 그냥 미소만 지었죠. 10분이 지났는데도 동서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전화하면서 어디론가 간 거예요. 이상하네. 보통은 5분이면 끝나는데. 시동생이 불안해하며 계속 밖을 내다봤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분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아까 그 여자분 자주 봤어요. 항상 젊은 남자랑 오더라고요. 시동생의 얼굴이 곧바로 굳었습니다. 네? 젊은 남자요? 네, 한 달에 2-3번은 봤어요. 항상 목요일 점심때 와요. 제가 목요일마다 여기서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요. 지배인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손님, 이 다른 손님 사생활에 대해 잠깐만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시동생이 급하게 물었지만 그 여성분은 본인 몫을 다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15분, 20분이 지나도 동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게. 일 전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25분쯤 지났을 때 시동생이 일어났어요. 제가 나가서 찾아볼게요. 성규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편이 말리자 시동생이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장장 30분 만에 동서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을 다시 한 게 뻔히 보였죠. 립스틱도 새로 바르고 볼터치도 다시 하고 향수 냄새도 더 진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입술이 좀 부어 보였다는 거예요. 실례했네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클라이언트가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대서.
앉으면서 옷깃을 만지는데 블라우스 단추가 한 칸 잘못 채워져 있더라고요. 목 부분은 풀려 있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머리 뒤쪽이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빗질한 흔적이 있었죠. 시동생이 차갑게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밖에서 통화했다니까. 왜 그래? 30분 동안? 중요한 일이었어. 억대 소송이라고 했잖아. 지배인이 다시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음식은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러면서 동서를 빤히 쳐다봤죠. 동서가 불편한 듯 스카프를 다시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늘 만족하죠. 김 변호사님은 정말 자주 오세요. 특히 목요일 낮 12시에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말의 뜻을 전부 눈치챈 거예요. 동서도 위기를 직감한 듯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게 왜요? 지배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진난만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 단골이라고 하셔서요. 처음엔 기억 못했는데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목요일마다 오시는걸요. 그리고 항상 2층 구석 자리를 선호하시던데 창가 쪽 7번 테이블이죠. 다른 손님들 눈엔 잘 안 띄는 자리. 동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해서요. 업무 미팅하기 좋아서. 관심 감사해요, 지배인님. 그러니 이제... 맞아요. 업무 미팅. 근데 매번 같은 분과 오시더라고요. 키 크고 젊은 남자분.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던데 검은 머리에 안경 쓰신 분 맞죠?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만 같은 표정이었죠. 같은 사람이랑 매주 미팅을? 지배인이 무심하게 계속 말했어요. 오해 마세요. 그분도 법조인이신 것 같던데요. 정장 입은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두 분이 워낙 자주 오셔서 저희 직원들도 다 아는 단골이시죠. 한 번은 직원이 농담으로 목요일에 커플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커플 아니에요! 동서가 버럭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지배인이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직원들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 두 분이 워낙 다정해 보이셔서. 다정하다뇨? 그냥 업무 미팅이라고요. 케어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만 가주세요, 지배인님. 동서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난주에 그 남자분이 뭘 깜빡 잊고 가셨더라고요. 프런트에 보관 중인데 그 시계였나 지갑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비싼 물건이던데. 뭐라고요? 시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정확히는 값비싼 롤렉스 시계였어요. 지금 보니 손님 시계랑 똑같은 모델이네요. 지배인이 동서의 시계를 가리키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요. 저 화장실 좀... 그리고는 거의 뛰다시피 화장실로 갔습니다. 핸드백도 놓고 간 걸 보니 정말 급했나 봐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었거나. 시동생이 지배인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말로 제 아내가 매주 같은 남자와 오나요?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제가 실수를 했나요?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동서의 핸드백에서 또 진동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죠. 발신자 표시에 진우 오빠라고 떴어요. 이름 옆에는 마치 은밀한 암호 같은 이모티콘도 붙어 있었죠. 시동생이 그 이름을 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박진우 그 새끼가...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법무법인 한강의 박진우 변호사신가요? 아는 분이에요? 네, 그 명함을 보관하고 있어서요. 아내분과 자주 예약을 하고 오셨거든요. 지배인의 마지막 말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지배인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죠. 동서는 울고 왔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진우 이야기. 동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섰죠. 그게 무슨...
당신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난 사람, 시계 주고받은 사람 박진우, 그 인간 맞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건 오해야. 진우는 그냥 후배고.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당신 데리러 갈 때도 늘 그 인간이랑 함께 있었고 매번 찜찜하고 불편했지만 아닐 거라고 믿었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뻔뻔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시동생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집에 가서 이야기해.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어? 이미 게임은 끝났죠. 동서가 시동생의 팔을 잡았지만 시동생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언제나 차분하던 시동생이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럼 CCTV 확인해보고 갈까? 지난주 목요일 거. 떳떳하면 CCTV 봐도 되잖아. 그 말에 동서도 당당하단 것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나 바람 피웠어. 이제 다 알았으니 만족해? 만족하냐고?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죠. 그런데도 동서는 이성을 잃고서 펄쩍 뛰고 있었어요. 만난 지 6개월 됐고 나 지금 넘치도록 행복해. 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고개 숙이는 일도 없어서 날 보호받는 여자로 만들어준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더 어떻게 해줬어야 했는데? 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봐. 그게 싫다고. 내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송장처럼 말도 없는 게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난. 그러면서 맨날 형님네만 부러워하지.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고. 동서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을 챙겨 밖으로 나갔죠. 시동생도 힘없이 따라갔고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나간 후에 지배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20년 전에 종로 파라다이스 레스토랑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제가 깜짝 놀라 어머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지배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맞으시군요. 저 그때 막 서빙 배우던 견습생이었어요. 고작 23살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접시 닦는 법부터 손님 응대까지. 정말요? 죄송하지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때 제게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손님을 대하는 진정성이 최고의 서비스다. 비싼 음식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기억이 날 것도 같네요.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가워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저는 열정도 많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으니 그럴 법한 일 같았어요. 저도 모르는 기억이 절 돕고 있었다니 뭔가 신기하더군요. 집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 특별 와인과 거대한 케이크를 가져오게 했어요. 직접 돈을 주고 사 먹기엔 과분한 것들이었죠. 이건 제가 그때 은혜를 갚는 서비스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즐겨주세요. 시동생의 슬픔을 눈앞에서 본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다만 동서의 만행이 그렇게 드러난 건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희는 선물 받은 와인과 케이크를 챙겨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정말이지 잊지 못할 기념일이 됐죠. 일주일 후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그동안 감사하고 또 죄송했어요. 형과 형수님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전 실패했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시동생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는 그놈이랑 작년부터 만났대요. 국내 이것저것 안 가본 데가 없고 제주도랑 일본도 갔었대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동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형과 형수님을 부러워한 거죠. 돈은 없어도 행복한 게 부러웠다고. 자기는 돈은 많아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서방님 탓으로 돌리진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의 의리는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죠.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동서의 불륜 증거가 명백해서 위자료도 많이 물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동서가 로펌에서도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로펌 변호사와의 분류는 큰 스캔들이었거든요. 파트너 변호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니 연봉도 대폭 삭감됐겠죠. 듣자 하니 그 상간남도 동서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스캔들이 커지니까 자기 미래가 걱정됐나 봐요. 그냥 선배가 먼저 유혹해서. 이런 식으로 발뺌했대요. 몇 달 후 제게 동서가 전화했어요. 형님, 저예요.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동서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솔직한 진심이었죠. 매일 밤 혼자 자면서 형님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미웠어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걸 형님은 가졌으니까. 어쩌면 동서도 갖고 있었는데도 몰랐던 걸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편을 주눅들게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이 싫다고 했으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왠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통쾌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너무 바보 같나? 한편으론 동서가 불쌍하기도 하거든. 그건 당신 생각이니 바보 같을 건 없지.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더니. 본인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시동생은 이혼 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일에 더 충실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사람 만나 재혼까지 했어요. 같은 직장 동료인데 수수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래요. 형, 그리고 형수님, 저 이번엔 정말 행복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결혼 생활을 이제야 해보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마음이 통하거든요. 이제 저도 형님네처럼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새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듯 흡족해하셨어요. 그래서 2번 실패는 없나 보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가족이 되었으니 말이야.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는 게 보이거든.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부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년 제 생일이면 그 호텔에 가요. 지배인님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죠. 올해도 오셨네요. 이번엔 특별 대접 안 해도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희는 VIP 카드가 없어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요.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걸 실감하죠. 남편은 여전히 퇴근길에 꽃을 사와요. 어제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왔는데 당신이 우리 집의 여왕이라며 머리에 꽂아주더라고요. 아이처럼. 여보, 여전히 행복해?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우리는 매일 증명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 호텔에서의 일은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 것,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게 100개의 명품백보다 1000개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물이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도 남편은 퇴근하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하겠죠. 늘 그랬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더없이 충만한 행복이 오길 바랍니다.